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보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7월 15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볼게요. 신한 제6호 스펙 전일 10%, 고가 16%, 종가 보합으로 반짝. 분봉을 보면 시초에 팍 튀었다가 쭉 빠졌죠. 카나리아 바이오 전일 6.5%, 고가 15%, 종가 6% 빠졌고, 추세선 하단까지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역시 분봉 시초에 팍 튀었다가 뒤에 빠졌고요. 다음 우리바이오 전일 6%, 고가 19%, 종가 14%. 이거는 그래도 좀 크게 상승 마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일단 단기 역배열 끊었고 오늘의 시가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분봉 역시 시초에 크게 튀었다가 조금 빠지고 또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위에서 강세를 유지해줬고요. 눌림 추천 시초에 드렸는데 체결 안되고 반등이 나왔던 조금 아쉬운 단타 종목. 다음 에디슨 이노 전일 5.6%, 박스 돌파하고 박스 업그레이드 된 자리죠. 고가 10%, 종가 2%. 분봉 역시 시초에 튀었다가 빠지고 또 10시까지 강세 보여주다가 뒤에는 빠졌네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전일 4%, 고가 10%, 종가 5%. 8,500원이 가장 강력한 저항대라고 했고 그쯤에서 저항을 계속 막고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은 8,400원에서 걸렸네요. 역시 시초에 튀고 빠졌던,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시초에 튀고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초에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장중 특징주 오늘은 마인드맵으로만 간략히 볼게요. 은행 관련주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연일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이 두 종목만 강세가 뚜렷하죠. 반도체 관련주인 신규 상장주 HP, SP가 상장 2일째 강세가 나왔고 오늘 단타 추천주였죠. 분봉입니다. 오늘 돌파 확인하고 45,000원, 46,000원 눌림 추천 주고 오후까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체결 구간에서 반등이 시원하게 나와줬고요. 타점 미쳤죠. 다음 지니뮤직 덱스터, 이거는 뭐 메타버스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지니뮤직은 티빙 시즌이 합병한다. 그리고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관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세가 나오고 있는 거고, 덱스터는 영화 외계인 기대감으로 올랐고요. 덱스터는 기존 무료 추천 주기도 했죠. 작년 초부터 계속 반복 추천, 1년 내내 정배열 구간에서 반복 추천했고, 여기서는 가든 말든 이제 하지 말라고 했고 뒤에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외계인은 김태리, 그리고 얘네 둘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아무튼 얘네 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독의 전작이 전우치, 도둑들, 암살 다 흥행했던 영화죠. 포스터는 망빌인데 감독 믿고 선반영 한번 노려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영화가 흥행을 성공하든 못하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7월 20일 개봉이니까 그 전에 선반영 수익 반복 매매 노려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내용으로, 이 설명으로 매매가 가능하다고 장중에 추천도 줬었고요. 시간 되면 또 따로 영상을 찍어 볼게요. 다음 개별 테마, 박셀바이오 간암치료제 임상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고, 이것도 오늘 추천주였습니다. 분봉이고요. 급등 나오고 있을 때 주황색깔 눌림 매수 추천드렸고, 이제 체결이 안되고 200원 차이로 체결이 안되고 올라가길래 1차 추격 가능하다 했고, 여기서 바로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에 동섹터인 피플바이오가 상승이 나왔고,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조강 ILI 상한가 나왔고, 다음 동일기연 상승 이유 없이 올라갔고, 양지사도 상승 이유 없이, 세종메디칼이 카나리아 바이오 피인수 소식, KM이 삼성전자가 페페트병으로 방진복을 개발한다 이에 올랐고, 또 일동홀딩스, 일동제약이 7월 20일에 조코바 승인 일정이 있죠. 이것 때문에 계속 7월 내내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일동제약 오늘 눌림 단타 추천드렸고, 일동제약 분봉 튀고 빠질 때 5만원, 51,000원 사이에서 눌림 매수 사인 드렸고, 체결되고 주 최대 17% 수익 나왔습니다. 7월 18일 시간의 특징주 GW 바이텍 상한가 75억 규모의 공급 계약은 다 반짝 상승에 더욱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했죠. 일단 월봉을 보면 여기 전고점 돌파하고 강세 한번 보여줬다가 그대로 똥 싸고 상패 위기 정지됐다가 탈출, 상패 위기에서 벗어나고 이제 거래 정지가 풀리고 급등 나왔다가 또 쭉 빠지고 동전주까지 된 상황입니다. 식물인간이죠. 마탱이가 한번 갔던 애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가든 말든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일봉이고,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역배열 2개 걸리고 있네요. 큰 역배열 여기까지는 올라오려면 좀 멀었고, 단기 역배열 구간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봤을 때 이제 걸리고 딱 정확하게 맞고 떨어졌네요. 여기서는 한국형 백신 때문에 상승이 나왔고요. 7월 13일 한국형 코로나 백신 코빌이 9월에 생산 가시화 소식이 뜨면서 상한가 후에 연속 강세가 나왔고, 초보분들은 건들지 않는 게 좋은 자리입니다. 단기 급등 구간이기도 하고, 앞에 말했듯 동전주 그리고 마탱이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한가 종가였던 1025원 지지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종가가 1025원, 장중에는 이탈이 있었지만 종가상으로는 이제 이 가격으로 마감을 하면서 지키고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네요. 이제 위에서 요 박스 흐름 나와주면서 요 가격을 이제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탈하면 이제 똥을 심하게 싸면서 또 빠르게 제자리까지 내려갈 거고요. 다시 또 9월이 가까워지면 또 한 번 더 반응은 주겠죠. 7월에 지금 선반영 강세가 나왔고,
공급 계약 체결로 반짝 나오고 뒤에는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고, 그러니까 8월에 좀 침체 구간 주다가 9월 가까워지면 또 상승 한 번 더 주고 뒤에 또 결국 계속 역별 하방이 나올 것 같네요. 뭐 그때 가봐서 다시 또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큰 역배열 자리이기 때문에 길게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위험한 종목이에요. 그냥 짧게 반복 대응하시고 아니면 아예 관심을 끄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탱이 갔던 동전주들, 관리 종목, 환기 종목, 이렇게 재무 안 좋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튈 때 더욱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튀고 올라가는 도중에 마지막 설거지 파동 주고 바로 상폐되는 경우도 덜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상폐 종목, 현진 소재를 보면 동전주 구간에서 4연상 나오고 직후에 바로 정지되고 상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설거지 파동 직후에 상폐. 스포츠 서울, 이것도 바닥에서부터 110% 상승 나오고 바로 정지되고 상폐가 나왔습니다. 이런게 재수없게 걸린다면 아프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미친듯이 올라오는 거 큰 비중으로 길게 가져가시는 거 위험해요. 다음 KDChem 7%. 높은 유보율 종목들의 무증 기대감이 붙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정에 불과하고 이제 정식 뉴스는 없고요. 기업 분석을 보면 키움 기준으로 0919입니다. 다른 증권사도 메뉴에 기업 치면 기업 분석 나올 거예요. 여기서 재무 비율로 들어가셔서 네 번째에 있습니다. 유보율. 유보율은 회사의 현금을 뜻해요. 회사의 현금이 많이 있으면 무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기대감이 붙는 거고요. 단위는 억대고 이 유보율에 최근에 1000이 넘게 찍혀 있으면 좀 이슈가 붙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KDChem 같은 경우는 4400이니까 당연히 기대감이 붙겠죠. 최근에 조강 ILI를 보면 얘는 1100으로 찍혀 있고요. 1000이 넘는 애들은 이제 이유가 없이 오르면 아예가 무중 이슈로 올라가는구나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월봉은 최근에 이렇게 역배열 끊고 쭉 밥 먹고 이후에는 요 추세선 이탈하고 여기서 딱 죽었네요. 그 이후에 다시 또 올라오는데 여기 저항 받았고 그대로 지금은 역배열 구간에서 다시 반등을 꾀하고 있는 구간, 이렇게 역배열이 잡히고 있고요. 일봉상으로는 여기서 헤드앤숄더 형태로 121선 이탈하고 죽었네요. 지금 바닥에서 또 역배열 끊고 여기서 쌍바닥 주고 무중이시로 올라오고 있고요. 파동이 크게 나오는 구간, 여기 크게 한번 10% 이상 한번 빠졌죠. 여기서도 한번 10% 이상 빠지는 거 조심을 하셔야겠고, 단기 추세는 이렇게 현재 이렇게 추세 박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종가상 초록색깔 1년선 15,700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합니다. 이때처럼 장중에만 돌파하고 안착 실패한 다음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런 흐름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윗꼬리만 주고 도로 빠지면서 다시 또 이렇게 추세 하단까지 빠지는 것 좀 조심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종가상으로 여기 안착이 중요하다. 최근에 윗꼬리 고점이었던 17,750원 여기도 저항대가 되고요. 다음 PNK 피부 임상연구센터 7% 상승. 7월 12일에 1대3 무상증자 결정하고 강세가 나왔죠. 이것도 유보율을 보시면 1600으로
1000 이상인 자리에서 이상인 유보율에서 무중 결정이 나왔고요. 월봉은 이런 식으로 역배열로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지고, 올라갔다 또 맞고 떨어지고, 올라갔다 맞고 떨어지고 있는 자리죠. 여기 전고점 수평 저항 맞고 떨어졌고, 역배열 상단에 위치해 있는 자리. 일봉상으로 여기 전고점 저항 22,000원. 장중에 살짝 뚫긴 했는데 종가상으로 안착은 실패했죠. 종가상 안착을 실패했다는 뜻은 이날의 종가가 25,000원이기 때문에 22,000원 위로 올라서지 못하고 마감을 해서 힘을 추가로 더 받지 못했다는 뜻이죠. 종가가 22,000원 위로 올라섰어야지 바로 단기적으로 더 빠르게 갈 수 있었던 그림이고, 그걸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쉬어가는 조정 구간이 있습니다. 현재 121선, 241선, 1년선, 초록색깔 선 19,000원 여기서 반등이 나왔고요. 19,000원 지지가 1차로 중요합니다. 그 전에 조금 더 짧게 볼 거면 단기 입형 넣었을 때 5일선 지지받고 있겠죠. 이렇게 5일선, 이렇게 빨간 색깔 선 아주 짧게 볼 거면 빨간 색깔 선 5일선 대응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19,000원 대응, 그 밑에 11선 대응, 그 밑에 이 상한가 시가랑 또 61선 동시 겹치는 지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나 둘 셋 넷 4개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항은 아까 말씀드렸듯 22,000원, 그리고 22,000원쯤, 그리고 13일에 윗꼬리 23,450원, 이 두 개를 단기 저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무중 결정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무중할 것이다, 요 기대감으로 살짝 공략에서 올라왔고, 무중 결정으로 또 이렇게 후반형이 나왔고, 그 뒤에는 좀 가짜 반등의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죠. 22,000원 안착 실패하면 크게 또 추가적인 조정이, 가짜 반등 주면서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기대치를 좀 낮추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는 종가상 22,000원 안착. MH 에탄올 7% 상승, 재료 미노출, 코로나 관련주, 손소독제 관련주고, 상승 이유는 없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재유행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고, 당연히 손소독제로 움직이는 거겠죠. 최근에 저항이 이렇게 14,000원 부근, 여기서 많이 좀 걸리고 있고요. 3,000원 후반, 지금 추세 이탈하고 힘이 없는 상태니까 여기부터 일단 안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9,000원 후반대, 요 위에는 먼 나라 얘기고, 일단 여기부터 안착을 하는 게 중요. 일봉상으로 이렇게 역배열, 작게는 이렇게 끊고 한번 여기서 강세 나왔고, 오늘 시간의 상승으로 여기는 돌파를 해준 상태고, 이제 종가상 8,8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박스가 나오고 있죠. 8,800원 위로 일단 이렇게 딱 박스 위로 상단 돌파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 위로 장기 입형 3개, 장기 입형 저항 나왔죠. 여기도 이제 중요한 강한 저항대다. 그러니까 만원 위로,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2차적으로 만원 위로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비덴트 5% 상승, 비트코인 관련주죠. 비트코인이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에로 좀 반응이 나온 것 같고, 비트코인은 제가 17년부터 100만원대에서 중장기 추천 드리고, 여기서 미친 1차 수익 한번 나왔고, 그 뒤에 또 다 빠지고 이제 중내 만에 하는 자리에서 눌림 추천 또 100만원대, 800만원, 600만원 요런 자리에서 추천 드렸고, 또 쭉 크게
수익 내드렸습니다. 이후에 또 빠질 때 여기서 또 중내 사내 할 때 추천드렸고, 여기에서는 쌍봉 이탈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을 끄라 했고요. 이것도 그냥 오로지 차트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게 차트로 다 매매가 가능하다. 직후에 제가 쌍봉 이탈이니까 여기서는 하지 말라고 했고, 뒤에 또 빠지고 지금 난리가 나는 상태죠. 지금은 또 조금 올라와서 2,900만원인 상태고요. 주식도 코인도 차트 매매가 가능하다. 제가 여기서 눌림 추천 준 것도 차트 매매, 여기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차트 매매. 비덴트 월봉, 그래서 급등 나오고 쭉 빠지면서 이것도 쌍봉 형태로 빠진 거죠. 오른쪽 고점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쌍봉. 여기 봉 하나, 여기 봉 두 개, 이렇게 산이 두 개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점이 똑같은 쌍봉이 있고요, 고점이 더 낮아지는 이런 비덴트 같은 쌍봉이 있는데, 두 개 중에 얘보다 얘가 힘이 더 약해요. 당연히 고점이 더 낮아지니까 더 힘이 약한 거죠. 이 자리를 이탈하면 이게 크게 죽어버린다. 지금도 역배열에 계속 갇혀있는 상태고요. 여기를 뚫어내야 돼요. 만원을 회복해야, 만원 위로 올라와야지 살짝 역배열 돌파가 나오는 거고, 지금은 힘이 없는 구간이다. 여기서는 이제 여기가 명확하게 저가 지지가 되죠. 수평 지지. 여기 이탈할 때 버렸어야 한다. 1차적으로 여기 이탈, 추세 박스 이탈하면서 여기도 정리하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정리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다 줬던 리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알잖아. 지금 이렇게 박스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있을 때 이 박스 하단을 이탈하면 당연히 버려야죠. 여기를 이탈하면 크게 빠진다. 이거 알고 있잖아. 지금 여기서 이탈 나왔으니까 버려야지. 그쵸? 버려야지. 이탈 나왔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역배열 잡고 여기를 기준으로 잡는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쭉 내려와서 어제 딱 살짝 끊었네요. 살짝 끊은 자리에서 박스, 바닥에서 박스 줬고 살짝 끊은 자리에서 시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또 비트코인이 단기에 또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는 어렵고, 쌍봉 이탈 직후니까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외봉으로 빠지고 반등 줄 때는 이 매물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서 또 빠지면은, 여기서 이탈을 하면 매물이 두 개가 쌓이는 거예요. 매물이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는데, 여기 올라오는데 제한이 좀 더 강하단 말이에요, 여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는 추천을 하고 여기서는 추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이제 박스를 만들어 줄 수도 있죠. 하지만 이탈이 나올 경우에, 쌍봉 이탈이 나올 경우에는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크게 빠져요. 크게 빠지기 때문에 이 자리를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노리시는 게 좋고, 아무튼 비덴트도 비덴트 외에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길게 보면 또 가짜 반등 주고 빠지면서 비실비실 거릴 확률이 크니까 짧게 대응하시고 길게 보시는 건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크게 기존에 물렸던 분들, 손절 못하고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도 웬만하면 좀 크게 튀어주고 20% 이상 튀어주고 빠지는 구간이 있다면 그때는 분할 매도하면서 기회비용 살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종가상 13,000원, 14,000원 여기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고요. 실패하면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계속 밑에서 횡보가 나올 겁니다. 6월에 찍었던 하잉크 코리아 쌍봉 이탈 경고고요. 이것도 이 자리에서 이제 쌍봉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가짜 반등 주면서 7,000원 부근까지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실제로 7,000원 부분까지 빠졌어요. 여기 쌍봉 이탈하고 이탈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짜 반등 주면서 7,000원 부분까지 빠질 거라고 했고, 빠지고 또 크게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역시 가짜 반등 형태로 도로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 쌍봉 이탈이 나오면, 고점에서 이탈이 나오면 아주 조심을 해야 한다. 특히 얘 같은 경우는 미친 계급등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이 조심해야 되는 꼭대기 자리였다. 머리 자리였다. 결코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상을 요때 찍어줬어요. 찍어주면서 7,000원까지 빠질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박스 돌파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다고 알려드렸고, 박스 돌파로 강세가 나왔던 자리, 여기서는 쌍봉 이탈 정리하고 밑에서는 박스 확인하고 돌파할 때 추천. 차트 매매 가능합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가 못하는 거예요. 존리처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 긋기, 뭐 쌍봉 이탈 이런 거는 유치원 수준의 내용이고요. 이렇게 하한가가 나온 구간에도 이게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중급, 고급의 세력 분석이죠. 작년 말에 노터스 하한가 나왔을 때 차익 실현 아니다, 그리고 요때 중장기로 재추천 드렸고, 직후에 230% 상승 나오고 또 권리락으로 쭉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또 제가 노터스에 대해서 뭐 대단한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기업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차트 추천, 오로지 차트 추천이었습니다. 프로비엠도 단기에 100% 상승 나왔고요. 딱 저점 30만원 잡아 드렸죠. 이 30만원을 어떻게 잡겠어요? 오로지 차트 분석입니다. 차트 분석 아니면 어떻게 여기 잡을 거지? 명창 케미칼 4% 신규 상장주고 상승 이유는 없습니다. 분봉상으로 이렇게 역배열 끊고 횡보하는 구간 보여주다가 오늘 장 마감쯤에 살짝 돌파하고 시간외로도 반응이 나왔네요. 최근의 저가 15,300원 이탈하면 이거는 무조건 버리셔야 되고, 다음 그리티 여성 브라 팬티 관련주고요. 장마철에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7월 5일 뉴스고, 이렇게 V자로 파인 감탄 브라 라는 제품이 잘 팔리고 있다고 7월 5일에 뉴스가 하나 뜬 게 있습니다. 월봉상으로는 아직 역배열, 크게 보면 역배열, 여기 기준 잡고 걸리고, 지금도 또 걸리겠죠. 여기를 돌파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최근에 이렇게 역배열 끊고 살짝 올라와주고 있는 자리, 여기서 박스 보여주고 있고, 일봉으로 가서 이제 일봉 여기 살짝 지수에 밀렸던 구간이 있고, 전고점 가격이 3,300원 정도 하네요. 이제 3,300원 위로 딱 안착을 해줘야 다음 윗꼬리 저항까지 시도를 해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돼요. 여기는 지수에 살짝 밀렸던 구간이고, 항상 박스를 잡으실 때 가장 많이 부딪힌 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가장 많이 부딪힌 자리. 다음 대학 TI 4% 윤 대통령이 GTX-A 조기 개통을 언급했다. 이에 부각이 된다고 조정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여기 박스 보여주다가 이것도 쌍봉 형태로 이탈하고 죽었죠. 이제 이렇게 역배열 잡히고 있고, 일봉 이렇게 역배열 형태로 쭉. 최근에는 여기서 작은 쌍바닥 한번 주고 반등 크게 나왔고요. 이렇게 추세. 다시 깔끔하게 지워볼게요. 이것만 지우자.
이렇게 단기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가 제일 중요한 이제 저항이 되는 거죠. 여기를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또 맞고 떨어지느냐, 여기가 변곡점. 그리고 윗꼬리도 2차적으로 중요한 저항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요거 봐야 되겠죠. 주황 색깔 121선, 그 밑에 61선도 보면 현재 61선에서 저항이 많이 나왔네요. 61선이 아까 제가 껐던 역배열 추세랑 거의 뭐 일치를 하는 거죠. 61선을 1차 저항으로 주요하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일동홀딩스 4% 상승. 7월 20일에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의 최종 승인이 일정이 있죠. 이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 미친듯이 상승이 나왔고요. 이때도 쌍봉 형태로 이탈하고 죽었던 구간, 이탈하니까 길게 침체 구간이 있었죠. 또 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쌍봉 형태로 이탈하고 죽었죠. 이탈했다가 회복하고 또다시 이탈. 여기도 쌍봉이 되는 거고, 여기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손절을 했어야 할 타점이다. 복습하시고요. 그러니까 내 종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이탈하면 죽어버리는 자리, 돌파하면 급등이 나온 자리를 계속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모든 종목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미래에 내 보유주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 여기 역배열 끊고 최근에 박스 돌파하고 조코바 일정으로 7월 20일 일정으로 미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슬슬 재료 소멸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선반영 상승이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반짝 상승 하락에 무게를 두시고요. 당연히 긴급 승인 실패하면 그냥 바로 하한가 나옵니다. 하한가 나오면 여러분들 대응할 새도 없이 수익 반납당하고 물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항상 일정이 멀 때 선침해하고 일정이 가까워지면 집중하고 조심해야 한다. 시초에 눌림 단타 드렸고요. 다음 비플라이 소프트 3% 상승. 최근에 1대4 부상증자 결정 상승이 있었고, 이 상승 나오고 그대로 똥 쌌고, 현재 가짜 반등 주면서 하락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1700원 지지가 1차로 중요하고요. 다음 14,000원 14,000원 돌파도 중요합니다. 별봉을 보면 고점에서 얘도 쌍봉 찍고 빠지고 다시 또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여기 저항 그대로 맞고 떨어졌고요. 고점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탈이 나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빠르게 내려갔죠. 지금 여기도 제자리까지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자리라고요. 항상 이런 자리에서는 제자리까지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공구먼 3%. 최근에 권리락 강세 있었고 무증일 약세 패턴이 나왔죠. 낙폭과대 자리,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 바로 2일 만에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서 매도했으면 바로 꿀수익. 이제 권리락까지 보셨던 분들은 여기서 매도하고 다음 무상증자 공짜 주식 받으면서 또 수익권 나왔고요. 여기 역배열 돌파 5일선 회복하는 구간에서 추천 35% 수익 나왔고, 권리락 전에 매도했으면 최대 35% 수익 마감이네요. 뒤에 5일선 이탈할 때 제가 이제 권리락 강세, 무중일 약세 패턴이 계속 쭉 제자리 하락 나올 것이다 했고, 로터스 보시면 되죠. 로터스랑 똑같이 대응했으면 되는 거고요. 로터스 경우는 무상증자일까지 빠지고 며칠 쉬다가 또 뒤에 한번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는데, 공구먼도
그런 낙폭과대 큰 반등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는 봐야 되겠죠. 로터스 한번 볼게요. 로터스가 여기서 이제 권리락, 강세, 무증, 약세 똑같이 공구음원이랑 똑같이 움직이죠. 무상증자일까지 빠졌고 그 이후에 이제 상한가였네요. 상한가 나오고 조금 더 올랐다가 다시 또 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구음원도 이렇게 낙폭과대 가짜 반등을 한번 크게 줄 수도 있으니까 관심은 가지면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다만 이렇게 또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진다에 무게를 두고 너무 길게 보시면 좋진 않아요. 단기에 왼쪽에 미친 상승이 한번 나왔던 종목들은 가짜 반등이 크게 나오기도 하지만 이 수익 구간을 놓치게 된다면 계속 저점이 낮아지니까 특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추천주 결과 볼게요. 박셀바이오 20년에 추천하고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 최고점에서는 가든 말든 하지 말라고 했죠. 여기도 권리락 강세, 무증 약세 패턴이 나왔던 자리고, 오늘은 눌림 단타 미체결 올라갈 때 돌파 추격 사인 드렸고요. 이렇게 눌림 체결이 안되고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보일 때는 1차 추격 하시고 제가 눌림 매수 줬던 가격 손절 대응하시면 됩니다. 혹은 마이너스 3% 대응하면 되겠죠. 일봉으로 와서 이때 권리락, 무증, 약세, 정석 패턴이 나왔고, 이렇게 미친 상승이 왼쪽에 확인이 된다면 여기서는 가짜 반등만 노리고 하시고 길게 가져가는 건 좋지 않다. 앞에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이렇게 2연상급의 가짜 반등이 크게 나와주긴 해요. 하지만 요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확률은 매우 낮다. 그리고 이후에 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박스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수평 지지 기준 잡고 대응을 했어야 되겠죠. 수평 지지 이탈할 때마다 이렇게 손절하는 구간 있잖아요. 이렇게 이탈하면 손절, 이탈하면 손절, 이런 식으로 계속 손절을 했어야 되고, 손절하지 않았다면 계속 지금 끌려 내려가고 있는 최악의 정석 밥동이 나온 차트입니다. 장기평 기준으로 보면 주황색깔 121선에서 의미가 있게 계속 저항이 걸리고요. 여기선 살짝 뚫었다가 또 실패하고 또 저항. 오늘 확실하게 121선 위로 딱 올라섰죠. 이 자리에서 제가 추천을 드린 거고, 241선 51,500원 여기를 지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박스,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 여긴 살짝 이탈한 구간, 가장 많이 부딪힌 자리를 찾으라고 했죠. 박스 상단 명확하게 5만원, 51,000원 정도, 51,000원 정도에서 가장 많은 저항이 걸렸고, 오늘 돌파 안착을 했기 때문에 추세를 확실히 돌릴 수 있는 자리다. 여기를 다시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갭이 있습니다. 갭은 갭 하락, 빠르게 악재 때문에 빠르게 훅 떨어진 자리를 뜻하고, 매수 매도세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매물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단기 매물이 없죠. 6개월간의 단기 매물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힘이 좀 강하게 붙을 수가 있는 자리예요. 여기에는 매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걸리면서 박스로 횡보하는 구간이 길어졌었고, 지금은 이제 여기를 지켜주면, 박스 상단을 지켜주면 힘이 크게 빠르게 열리는 구간이다. 다만 또 보유자와 고수의 영역이지 초보분들이 괜히 추격하다가 또 윗골이 심하게 당할 수 있으니까 무리한 추격은 하지 마시고요. 다음 일동제약 분봉 급등 나오고 추격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눌림 매수 추천하고 일정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7월 20일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 긴급 승인 일정이 있다고 했죠. 승인 일정으로 뭐 조정이 없이 그냥 481선 여기 박스, 그리고 이렇게 돌파하는 자리, 몇 배열 돌파하고 쭉 올라갔고요. 이것도 앞에 설명했듯
일정 전에 선반영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7월 20일이 가까워지면 조심을 해야 됩니다. 긴급 승인 되더라도 반짝 상승 하락에 무게를 두시고, 당연히 긴급 승인 실패하면 그냥 점 하한가 나올 거예요. 하한가 빠르게 나올 거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대응을 못 하겠죠. 추격하다가 하한가 당하면 단기에 엄청나게 큰 손실이기 때문에 지금 추격하는 건 매우 위험하고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항상 일정주는 일정이 멀 때 접근하시고, 일정이 가까워지면 재료 소멸 하락을 주의해야 한다. 다음 신규 상장주 HP, SP 이틀치 분봉이고 전고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분봉상 이때 돌파 확인하고 눌림 매수 추천드렸고요. 돌파 확인하고 일동제약이랑 똑같죠. 기초에 튀는 거 지켜봤다가 눌림 매수 줬듯이 이것도 동일하게 튀는 거 지켜보고 눌림 매수 45,000원, 46,000원 사이에 매수하고 오후장까지 유효하다 보라고 했고, 여기서 크게 우다다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튈 때 그냥 무조건 시장가 추격만 하잖아요. 이때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음 눌림을 기다려보는 매매를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역시 차트를 좀 많이 배우셔야지 유리한 타점을 잡아 나갈 수가 있겠죠. 다음 아스플로, 노을이랑 같이 줬던 종목이고요. 노을은 바로 갔고 아스플로는 쉬었다 갔습니다. 이때 추천드렸고, 하락이 나올 때 이제 여전히 눌림 매수 양호하다, 홀딩 가능하다, 같이 준 노을이랑 팀플 수익 마감해도 되고, 그러니까 아스플로는 여기서 손절을 하고, 노을이 단기에 이렇게 40%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얘를 수익 내고 아스플로를 손절을 해도 1승 1패지만 수익 마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을과 같이 동시 매도해서 팀플 수익 마감을 해도 되고, 뭐 눌림 홀딩 해도 된다. 그 뒤에 이제 회색 지지를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이 많이 나왔겠죠. 하지만 뒤에 또 제가 제 타점, 손절가와 매수가를 회복하면 재접근이 가능하다 늘 말씀드렸고, 이때도 제가 박스 돌파 양호하다, 재매수 타점이다 알려드렸고, 또 단기에 20% 이상 상승이 다시 나와줬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손절이 나왔을 수도 있고 수익을 냈을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은 팀플레이 총 수익 마감하는 거랑 이제 회복 시에는 재매수가 가능하다. 여기서 손절하고 아이 드러본 종목에 다시는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회복이 나온다면 재접근을 다시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노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고점 돌파하고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이것도 퓨런티어 급등 전에 유사 차트라고 알려드렸고, 퓨런티어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노을을 크게 먹을 수가 있었겠죠. 이거는 여기서 추천하면서 3만원까지 기법상 간다 했고 3만원까지 도달을 했죠. 3만원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퓨런티어를 보고 노을을 추천한 거예요. 노을도 퓨런티어처럼 크게 상승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유사 차트를 많이 외워두시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똑같은 차트 유사한 흐름이 나올 때 찔끔 먹지 않고 크게 먹을 수가 있겠죠. 다음 미코바이오메드, 기존 원숭이 두창 대장주로 추천을 했던 종목이고, 두창 대장주 하나 할 거면 미코바이오메드 얘 하나 하라고 했죠. 지금 빌빌대고 있는 종목들, 두창주 빌빌이들 다 자르고 그냥 미코바이오메드 교체가 낫다 했고, 그게 상승이 나왔고요. 상승 빠지고 있을 때 또 낙폭과대 반등 추천드렸고 20% 이상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또 마버그 바이러스라는 게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잘 봐야 됩니다.